주식메이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종목은 한솔 로지스틱스가 되겠습니다. 자, 한솔 로지스틱스 이 종목은 이제 물류 관련 종목이죠. 오늘 급등이 나왔었죠. 장중에 13% 급등이 나오고 현재는 한 3% 수준에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자, 한솔 로지스틱스 이 종목이 오늘 급등한 이유, 그리고 윗골이 크게 달고 있는 이런 모습이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지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솔 로지스틱스가 오늘 급등한 배경은 뭐냐면 요소수 부족으로 인해서 디젤 기반의 화물차 운행에 차질을 빚는다는 것 때문에 이제 물류 대란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요소수가 부족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우리가 그것부터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요소수라는 것은 디젤 엔진에서 나오는 발암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깨끗한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성분입니다.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기가스 저감 장치가 의무적으로 적용된 디젤 차량에는 반드시 요소수를 주입해 줘야 합니다. 자, 배기가스 저감 장치가 의무적으로 적용된 이 디젤 차량들, 대부분의 화물차들은 요소수를 주입해 줘야 되는데 최근에 요소수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요소수 품귀 현상은 요소수 생산의 절반을 맡고 있는 중국에서 요소 수출 제한 조치를 하기 때문입니다. 요소수와 관련된 직접적인 종목들이 있죠. 한솔 로지스틱스는 이제 물류와 관련 종목이고, 요소수를 생산하는 실질적인 수혜주는 KG 케미칼이 있습니다. 자, KG 케미칼 최근에 급등했던 흐름을 볼 수가 있죠. 또한 롯데 정밀화학이 있고요. 롯데 정밀화학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휴캠스도 바로 관련 종목이다. 요소수와 관련된 직접적인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류 대란에 대한 가능성 대두 때문에 한솔 로지스틱스라든지 동방이라든지 한익스프레스 다 물류와 관련된 종목들이 바닥에서부터 급등이 나온 것이죠. 한솔 로지스틱스는 상승 패턴을 잘 유지하고 있다가 순간 급등이 나온 거예요. 순간 급등이. 근데 윗골이 달았기 때문에 오늘 혹시라도 더 치고 갈까봐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앞으로 중국이 요소수 수출을 재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관련 종목들이 또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로서는 요소수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언제든지 상황이 변화될 수가 있죠. 우리가 미래를 100% 확신을 가지고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장 상황은 언제든지 급변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솔 로지스틱스의 경우는 개인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급등 시 트레이딩 전략이 좋은 것입니다. 자, 이 종목의 경우는 신용 비율이 8.48%예요. 신용으로 매수하는 개인의 비중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매수 주체들의 참여자들의 매수 패턴을 보게 되면 외국인은 최근 한 달간 매도를 했고 기관도 소폭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만 사는 흐름이죠. 한 달간. 그리고 오늘은 외국인이 매도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급등 시에 차익을 실현하는 데 집중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급등, 순간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과 그리고 연속적인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연속적인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실질적인 매출로 연결됐을 때, 수익성이 좋았을 때, 라이센싱 아웃을 했을 때, 좋은 계약을 맺었을 때, 회사의 어떤 수익성과 관계됐을 때는 급등을 이어가죠. 그런데 어떤 이벤트 그리고 테마와 관련된 동반 상승은 급등 시에 차익 매물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소수 부족이 물류 대란 가능성으로 연결될 거라는 가능성이지만 이게 한솔 로지스틱스의 수익성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이게 회사의 실질적인 수익성과 관계됐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제가 팁을 드릴게요. 급등시 트레이딩 전략이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 제가 팁을 드린다면 첫 번째로 급등을 이어가는 경우,
이어가는 경우는 실질적인 수익과 연결됐을 때 경우고, 그리고 단기 급등으로 두 번째 급등으로 마감하는 경우 이거는 테마와 연결되었거나 단기 이벤트 성격이 강했을 때, 이런 경우는 단기 급등으로 마감하는 경우입니다. 실제적인 수익과 연결되어서 좋은 계약을 맺는다거나 또 라이센싱 아웃을 할 때는 급등을 이어가죠. 그런데 테마와 연결되었거나 단기 이벤트 성격이 강하게 되면 급등은 마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하면요, 일단은 주봉에서 봤을 때는 매물대 위에 있습니다. 매물대 위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매물대에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이 매물대를 지켜주면서 또다시 상승을 할 수 있어요. 이전에 보시게 되면 매물대를 무너뜨리니까 주가가 급락이 나오죠. 매물대를 지켜주지 못하고 빠지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20주선을 지키면서 매물대 위에 있죠. 매물대 자리를 지켜준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 자리가 이제 5,000원 초반이죠. 5,000원 초반을 지켜줘야 됩니다. 5,000원 초반대 가격, 초반 가격 지켜주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죠. 5,000원을 깨면 조심해야 됩니다. 또다시 급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일봉을 보게 되면 제가 또 힌트를 하나 드리면, 일봉에서 윗골이 달았던 지점들 있죠. 윗골이 달았던 지점, 이 세 개의 윗골이 달았던 지점을 연결해 보면 바로 그 자리가 계속 매도 포인트였죠. 최근에 상승이 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오게 되면 다 매도 포인트로 작용했습니다. 이것을 연장하게 되면 조금 남았을 수도 있고 거의 다 왔을 수도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또다시 급등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매도를 잘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고점 5,710원을 넘어서 더 멀리 갈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윗골이 고점을 연결한 상승 추세선에 걸리지 않은 모습, 그러면 추가 상승 가능성도 역시 있죠. 그런데 이 상승 추세선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닿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근처를 인식했을 때 이제 매도하는 그런 패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점을 연결한 이 상승 추세선 근처에 왔을 때 고점에서부터 매물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이 외국인들은 이런 추세선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매도를 하는 스타일이고,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을 바라보고 추세 상단에 왔을 때 매물을 던지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 빠지죠. 대량 매물을 던져버리니까요. 그러나 정확하게 따지면은 닿지 않은 모습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처에 왔을 때 이것을 추세 연결선으로 간주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고점으로 간주되는 속성도 있으나 정확하게 따지면은 아직 닿지 않았다라는 부분. 주봉에서는 매물대 위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5,000원 초반 가격 지켜주면 추가 상승 가능성. 그러나 5,000원 무너지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대응하면은 손절선도 명확히 지킬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주봉이 매물대 위에서 자리 잡으면서 또다시 요소수 관련된 이슈가 불거졌을 때 급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잘 매도를 하셔야 되겠죠. 상승 추세선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렸으니까 이 상승 추세선을 보면서 잘 대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트레이딩 전략으로 해야 됩니다. 중장기 관점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봤을 때 그럼 고점 매도 목표는 얼마일까요?
매도 목표는 얼마일까요? 자, 한솔 케미칼, 한솔 인티큐브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한솔만 하지 말고 한솔로라고 문자 주세요. 고점 매도 목표를 안내드리고 그 가격에 대해서 매도하실 수 있도록 적절하게 매도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